네, 제 103차 최고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우리 광주시당 이형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 계신 오늘 이계호 전남도당위원장님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참석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있고, 우리 광주시당 전남도당 간부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남의 압도적인 승리에 기여가 크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호남 며느리도 당 대표이고 또 호남의 아들이 국무총리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셨던 정권교체를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역사적인 정권교체에 발벗고 나서주신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또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5월 9일 대선이니까 6월 9일 오늘이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 총리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이낙연 총리를 임명한 것은 호남의 인재를 중용을 하고 호남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결정이었다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호남 인재의 발굴과 등용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드린 호남 현대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광주 전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광주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아직 이루지 못한 진상규명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에너지 산입을 견인할 보급 두뇌를 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대의 보름가는 명문공대가 생기면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인재 육성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에너지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수건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광주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 전자산업을 더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대선 공약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오랜 세월 차별과 불태 또 부대접 속에서 고통받았던 호남의 아픔을 보듬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인권의 철학으로 새로운 호남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준여당을 선언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여권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는 매우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은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야당과는 달리 통 큰 협력과 협치의 전범을 보여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 가고 있다면
당연히 강력히 경고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은 새 정부 구성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시바삐 외교 공백을 메꿔야 할 지점입니다. 국민의당에게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간절한 민심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여성단체가 바라고 또 국민 다수가 바라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이 보다 전향적 태도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 검찰 인사를 전폭 단행했습니다. 우병우 사단이 대거 좌천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기준과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길들이기라고 거세게 반발을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행해졌던 검찰 줄세우기, 검찰 길들이기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인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더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찍 도착하신 여수갑의 송대수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광주 전남이 문재인 후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죠. 후보에 대해서 전국 최고 수준인 61.13%, 59.87%의 지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말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강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석 최고위원님, 양영자 최고위원님 등 저와 함께 광주시 의회에서 전남 광주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육성 등을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서 광주는 문화융합형 4차 산업, 그리고 전남은 해양관광과 농생명 산업에 중점을 두겠다 등의 공약을 발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공약은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기대, 그리고 또 이루고자 한 큰 의지가 담겨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그 공약이 하나씩 실제로 실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남도민께서 직접 뽑은 이낙연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임명된 것은ทั้평의 인사원칙과 함께 대통합이라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보여준 것일 것입니다. 또한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도 뜻깊은 일입니다. 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준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자리 나눔과 사회 통합 모델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약으로 채택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 이번에 제출된 일자리 추경안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임금 보장과 기업 투자 유인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이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공약이 변경되거나 또는 수정, 축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리 청문회에서도 한전 공과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대표께서 직접 방문해요 사실 확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하고 이야기하였던 공약들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추미애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의 전북에 이어 두 번째 민심 경청 최고위원 회의를 이곳 광주 전남에서 개최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18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국민들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염원을 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우리 모두가 재창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촛불 민심을 통한 정권 교체로 5.18 광주 호남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5.18 민주화 운동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또한 계엄군의 발포 및 헬기 총격 등 37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거 공약은 국민과의 공적 약속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호남 공약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주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그리고 빅그리스 한강 중심 미래형 자동차 산업밸리 구축, 남구 도첨 산단 에너지밸리 조성,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2.0 시대 선언 등 광주 전남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나주 혁신도시로 내려가 한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전남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한전공대 설립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포항공과대학의 버금가는 연구중심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공약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안 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국립 심혈관 센터 설립 등 우리가 전해철 최고위원님 언급하셨듯이 광주 전남 공약 발표한 그 공약들이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에서 그리고 전남에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모두 더 큰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석 최고위원 겸 강주 신당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대선 딱 한 달 끝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일은 60 민주화항쟁 30주년인데 오늘 6월 9일 우리 광주 전남에서 민심경청 최고위원회를 이렇게 교체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와 우리 당 지도부가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30일 한 달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앞으로 5년간의 제3기 민주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지난 5월 18일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9일 대통령이 당선돼서 5월 18일 광주 시민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37주년 5.18 기념식장에서 목청껏 불러보고 싶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5월 18일에 37주년 5.18 기념식은 광주 전남 시도민의 그동안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왔던 광주 전남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에 기념사에서 5월 정신과 문재인 정부는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한마디로 광주 전남은 제3기 민주정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희망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속 대선 승리에만 취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또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다시 저희들은 운동화끈을 다시 매야 되는 그런 또 줄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강주시장 윤장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현안 건의사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 아니고요. 당연히 와야 되고요. 방금 우리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어쩌요 시장님 우리가 집권 여당 되니까 기분이 어쩌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야당으로서 서울 최고위원회 해서 여러 일들을 논의했던 상황에 비하면 참 상전벽해이고요. 특별히 추미애 대표님 기억하시겠습니다. 호남 비전위원장을 그때부터 직접 맡으셔서 호남 일들을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맏며느리가 계속 또 여사님도 맏며느리 하시고 호남 며느리가 2분이나 되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고 이 정권을 교체를 이렇게 이루어냈던 것은 역시 광주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 전남 도민들의 역사의식이 함께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일깨워내신 이영석 실당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위원장님들의 참 눈물 어린 헌신의 피와 땀의 노고도 저희들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5월 18일 날 당일 광주 시민들을 만나는 저희들은 웃고 있는데 눈물은 서로 흘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씻어내고 광주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저희들은 2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걸 풀어서 바로 세웠다는 것과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청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다시 하게 됩니다. 현안의 사항에서는 자료들도 드렸고 대표님 또 저는 최고위원님, 양행자 최고위원님 다들 말씀을 해주셔서 따로도 부원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5.18 기념사를 통해서 2가지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5.18 도청 원형 복원 문제를 광주시와 상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과 이제 광주가 외지에 다른 지역에 손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이죠. 바로 내일 6월 항쟁이 광주 5월 항쟁에서 민주화를 이어가는 그 이음을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케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해철 최고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던 광주에서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임금 체계를 가지고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경제적 민주화의 일들을 이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극복해야 될 문제인 평화체제 구축과 민생 문제에 있어서의 한 축을
광주가 담대하게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당에서 또 정부에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이들에 완결돼서 광주가 하나의 그런 정말 기업이 와서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의 도시를 광주에서 만드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많은 그 지난번 공약해 주셨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또 뒤에 좀 아쉬움을 붙였습니다. 수시 관계가 좀 약하다 않나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광주 대구 내륙 고속철 문제랄지 경전선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음 기회에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광주는 뭘 정부에 약속된 공약은 해주실 걸로 믿고 또 광주가 어떻게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그런 모델의 도시로서 그런 선언적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모판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자세 가다듬고 시민들을 섬기고 시민 속에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